뉴캐슬, 아스날, 첼시, 리버풀, 물론 강한 팀들이지만 4연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토트넘, 그리고 한시라도 강등권 탈출이 절실한 벌리가 이번 주 토요일 밤 11시에 런던에서 만납니다. 이 경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는 뭐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부상 선수와 출전 명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입니다. 왼쪽에 베르너와 솔로몬은 시즌 아웃 상태입니다. 부상으로 다가오는 벌리전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지공에서 베르너같이 1대1 돌파가 되는 자원이 필요한데 아쉬운 토트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왼쪽 풀백 3명이나 공백입니다. 3명 모두 시즌 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고, 토트넘의 주 공격 루트인 왼쪽 언더래핑을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벌리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주전급 부상 선수 3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오쇼는 벌리 감독 콤파니가 아주 애정하던 윙어입니다. 기복은 좀 있지만 어리고 빠르며 순간순간 번뜩임이 좋습니다. 주전으로 꽤 나왔던 선수인데 이번 경기는 나오지 못합니다. 레드먼드는 프리미어리그, 특히 사우스햄튼에서 오래 뛴 윙어입니다. 경험이 많아 활용도가 높은데 뛰지 못하게 되었죠. 알다일은 주전급 센터백입니다. 무튼 이 선수도 부상으로 빠지며 벌리도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토트넘은 일단 포백은 주전조에 에메르송을 예상해봅니다. 에메르송 자리에 스킵을 예상해볼 수도 있습니다. 공격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손톱 형태와 히샬톱 형태입니다. 제 생각엔 가장 최근 경기에 히샬리송이 좋았어서 히샬리송 톱에 손흥민 윙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쿨루셉스키는 주전으로 출전하고 메디슨이냐 존슨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벌리는 지난 경기 선발 라인업을 기반으로 짰고 오랜 시간 동안 벌리에서 뛴 그비드민송과 브라우니를 에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비진에선 다라우쉐이가 올 시즌 많은 경기를 출장했죠. 벌리는 올 시즌 74실점을 했을 정도로 실점이 많은 팀입니다. 그 이유는 벌리의 축구 스타일에 있습니다. 벌리는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공격 축구로 무려 87득점이나 하면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공격 축구를 승격팀이 하는 건 쉽지 않죠. 이번 시즌은 74실점이나 하면서 19위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토트넘과 벌리의 1차전을 보겠습니다. 이때도 벌리는 공격 축구를 선보이면서 토트넘에게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빠른 윙어 자원들이 있고 역습 시에 무조건 템포 올려서 역습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컷백으로 득점을 성공시켰죠. 하지만 이런 벌리의 축구에도 단점이 있었으니 강팀을 만나든 약팀을 만나든 라인을 그렇게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손흥민이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많이 났기 때문이죠. 지금도 벌리의 어설픈 전방 압박 덕에 포로가 쉽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뒷공간이 생겼고 거기에 포로가 패스를 넣어주고 손흥민이 뜁니다. 손흥민이 오프더볼 상황에서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벌리 수비는 잡기 쉽지 않죠. 그리고 손흥민과 솔로몬이 공을 주고받으면서 손흥민에게 슈팅 찬스가 생깁니다. 지금 보면 소수 대 소수 싸움을 진행하는 역습 상황이죠. 손흥민이 역습 상황에서 강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스피드가 빠르다. 둘째, 슈팅이 매우 좋다. 그것도 양발로. 그리고 여기서 슈팅하는 척하면서 로빙슛으로 마무리했죠. 공간이 있는 손흥민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벌리전은 손흥민이 키플레이어가 될 것 같습니다. 벌리전 마지막 득점도 그런 뒷공간을 공략해서 나온 득점입니다. 포로가 손흥민 뛰는 것 보고 뒷공간에 깔끔한 패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어려워하지 않고 니어포스트로 왼발슛을 성공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손흥민은 속도가 빠르고 양발슛이 가능하죠. 그럼 토트넘이 공략해야 할 포인트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벌리의 허술한 전방 압박 체계입니다. 벌리가 실점하는 과정에서 전방 압박하다가 라인이 올라가서 실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직전 경기 뉴캐슬전에서 첫 실점을 할 때에도 전방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난 토트넘과의 1차전에서도 벌리의 첫 실점은 전방 압박이 너무 허술했습니다. 전방의 숫자는 많이 투자하지만 그만큼 결과는 내지 못하는 벌리죠. 두 번째는 벌리가 자신들이 압박당할 때도 잘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지역에서 우도게에게 압박당하면서 공을 뺏기고 메디슨에게 실점했던 1차전, 그리고 최근 경기 실점 역시 벌리의 풀백 아신용이 뉴캐슬의 압박을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실점했죠. 전방 압박과 뒷공간이라는 키워드로 토트넘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홈이기도 하고 상성상으로 아주 유리한 게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팀의 최근 전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토트넘과 벌리는 4대1의 승리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총 전적 역시 토트넘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홈에서 벌리를 상대할 때는 딱 한 번 비기고 전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 확률이 매우 높은 경기죠. 그리고 토트넘과 경쟁하는 팀들은 토트넘보다 비교적 힘든 일정을 가져갑니다. 맨유는 아스날, 첼시는 노팅엄, 뉴캐슬은 브라이튼,
빌라는 리버풀을 만나죠. 토트넘의 챔스 진출이 어려워지긴 했어도 아직 물리적으로 0%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벌리전에서 토트넘이 비기거나 진다면 사실상 빌라의 챔스 진출이 확정됩니다. 5위 자리를 확정짓고 챔스 경쟁을 지속하기 위해선 이번 경기 무조건 승리가 필요합니다. 경기 내용에도 개선할 부분이 많지만 이번 경기는 무조건 결과 위주의 축구가 필요합니다. 과연 토트넘은 벌리를 꺾고 분위기 반전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